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뭐 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그래도 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뭐 강의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한 수업이니까 이것도 꼭 꼼꼼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첫 수업이 진행될 건데 그 데이 원 그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점수가 5.5에 묶여있는 이유, 물론 이제 뭐 6.0에 묶여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뭔가 점수가 묶여있을 때에는 묶여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점수가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이 내 점수가 왜 묶여있는지? 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뭔지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이 문법 실수들이 될 텐데 그것들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리 없는 주장들만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글들이 논리가 없는 글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하게 될 카테고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카테고리들을 미리 한번 좀 살펴보고 안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자료는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 배부가 안 됐을 건데 제가 이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오리엔테이션 화면에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보시면 되니까. 자, 처음에 이제 내 점수가 5.5에 묶여있는 이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왜 내 점수가 어떤 5.5에 묶여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 점수가 묶여있는지 아시는 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첨삭을 받아서도 그렇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점수가 바뀌지, 그냥 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점수가 걸리도록 그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유니클로 티셔츠처럼 그렇게 계속 에세이를 쓰면 그러면 절대 개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적어도 내 전체적인 자주 하는 실수도 아니면 이 에세이 내가 제출한 에세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첨삭을 받아도 그냥 점수 받고 틀린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 에세이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뭐 논리가 없다라던가 어휘가 약하다라던가 문법이 뭐 좀 실수가 많다라던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게 먼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점수가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 문제 유형 파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강했던 학생들 중에 보면 이제 문제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학생, 이제 그때는 다른 점수예요. 7이라는 점수가 필요했던 학생인데 계속 6.5에 묶여 있고 6점에 묶여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에세이를 쓸 때 전부 다 동일한 에세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뭐 커우즈 솔루션이 됐던, 그다음에 뭐 디스커스 유형이 됐던, 어그리 디서거리가 됐던, 그냥 자기의 생각을 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편하게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쓰는 에세이라는 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건 맞지만 시험이니까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을 거고,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물어본 문제 유형에 맞게 답을 했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그리 디스어그리면 에세이 전체 구조도 어그리 디스어그리 유형으로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나의 기분 내키는 대로 글을 쓴 거죠. 자기 생각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유형 파악에 대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다. 유형 파악을, 저 유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유형이. 그쵸? 뭐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게 arguing 유형이죠. agree, disagree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서론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I agree라고 써주라 그랬어요. 우선 I agree라고 써주세요. 물론 I believe, in my opinion, 뭐 또 I think 뭐 이렇게 다 많이 쓰죠.
자, 근데 그렇게 써도 내 생각이 전달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쓰는 그 글 안의 내용에 쓰는 동사들이란가 어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보여주는 동사들이 안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실예가 제일 많이 쓰는 거 use라는 동사 있잖아요. use. 여러분들이 use라는 동사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use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use가 사용하다. 모르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게 모르는 단어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쓸 때 어떻게 쓰나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잖아요. use effectively, 뭐 use positively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뭐 아니면 negatively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쓰는데 그 동사가 물론 positively, negativelly가 잘 들어가 있으면 맞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쁘게 쓴다고 생각하고 use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용을 쓰는데 이거는 좋다 나쁘다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은 의미로 쓴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use가 좋은 의미로 쓴다 그러면 invest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 use를 또 나쁜 의미로 쓴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wast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동사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전체에 나의 그 어떤 오피니언이 명확하게 보여질 텐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립적인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할 때는 그 동사부터 좀 강한 어조의 단어들을 쓰도록 하시고 근데 우선 그런 게 부족하니까 처음에 서론 쓸 때부터 agree, disagree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막 I opine 이런 거 동사를 썼다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감점을 먼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형 파악이 중요해요. agree, disagree 또 discuss 양쪽 의견 비교하는 거 디스커스하고 give your opinion이 있는 거 is it positive or negative 이것도 내 오피니언 물어보는 거죠. 아 포지티브한 부분도 있고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어 이러면 쉽잖아요. cause solution인데 problem solution으로 쓴다거나 problem solution인데 cause solution으로 쓴다거나 다 이러면 유형 파악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점수가 감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감점 때문에 유형 파악이 잘못되면 거의 10중 8구 다 앞자리가 5예요. 5. 그래서 5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뭐 양쪽 비교하세요 이랬는데 뭐 하는 거야? 한쪽만 쭉 쓰는 경우 다 반만 쓴 거잖아요. 다 무조건 5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유형 파악에서 오는 실수들이 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7을 받을 때도 보니까 나중에 결국 7을 받을 때도 보니까 유형 파악이 애매하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저는 바꿔준 거 없어요. 처음에 서론 쓸 때 어그리만 좀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양쪽 의견 비교하겠다라는 그런 멘트 다시 말하면 바디 플랜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써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쓰고서 바로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 파악에 대한 학생들이 되게 간과를 많이 하는데 걔네들을 좀 잘 아시고요.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점수가 막혀있는 이유가 타스크 1 우리가 오늘은 에세이만 얘기하지만 타스크 1 무시하고서는 절대 점수가 완전한 점수가 온전한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타스크 2를 7을 완벽하게 썼어도 타스크 1을 망쳤다면 얘가 감점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스크 1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뭐 우리 오늘 수업은 안 하지만 타스크 1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특강도 많이 하고 하는데 타스크 1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완성도, 그러니까 글자 수 좀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휘 다양성을 가지고 좀 글자 수를 좀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타스크 1, 2, 250자, 150자 딱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타스크 2의 점수를 깎아먹지 않도록 타스크 1은 글자 수를 좀 채워서 형식들을 좀 갖춰서 완성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보면 타스크 1은 뭐 대충 써도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충 써가지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좀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타스크 1은 다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타스크 1 다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타스크 2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타스크 1 다 못 썼는데 거의 시작도 못했어요. 이러면 거의 이거는 뭐 보나마나 5점대죠.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라마 실수가 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라마 실수가 제일 많이 하는 그라마 실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만 딱 보면은요. 이제는 하도 오래 해가지고 저 학생은 무슨 실수 많이 하는 학생. 물론 이제 처음 보는 학생은 모르죠. 근데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마 실수들이 좀 많고, 근데 이 그라마 실수도 뭐 대단한 걸 하다가 실수를 하면 애교 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치구문을 쓰다가 틀렸다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삽입절을 뭐 활용을 하다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다가 뭐 실수로 해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그런데 그 간단한 단순한 실수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감점이 더 많아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뭐 앞에 이제 뭐 단복수를 썼는데 그 단복수가 계속해서 틀려요. 또는 뭐 단복수 이제 수일치라고 되겠죠. 그다음에 대소문자가 계속해서 틀려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점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동일한 실수가 뭐 3번 이상 반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라마 실수들. 그래서 오늘 요 그라마 실수들 조금 여러분이 자주 하는 거를 요 OT 하는 동안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가 바로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이제 됐는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설득이 있는 주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에세이들의 그 예시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뭐만 있습니까? 주장만 있는 거예요. 주장만 있고 그게 왜 그런지가 설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뭐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넣어줘야 되겠고 이유를 넣어줘야 되겠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3가지를 서포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리즈닝과 그다음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나 뭐 바이 프로덕트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그젠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그젠플을 쓰라 그러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패러프레이즈해서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포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진짜 예시를 들어야 돼. 삼성 이런 회사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게 진짜 구체적인 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득력 있는 주장이 없는 경우들이 바로 점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보면 이제 TR 점수들이죠. 이게 이제 문제 유형 파악이나 완성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라마 이제 GRA라고 우리 평가 항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라마 Range and Accuracy 하고 나와 있는 거, 그 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CS예요. 코헤런스, 코히전. 그래서 전부 다 25%. 지금 없는 거는 렉시칼 부분이잖아요. 렉시칼 부분. 렉시칼 부분이 틀렸다고 이렇게 점수가 감점이 되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오는 거는 보고 있는 건 실수 부분이니까. 렉시칼 부분은 플러스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렉시칼이 틀렸다 그래서 감점,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품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라마 부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들을 조금 보고 걔네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수일치라고 하는데, 결국에 얘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단복수 얘기하는 거예요. 단복수. 자, 여러분 그 핸드아웃은 지금 없는데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Young child have a tendency to follow what they see easily. 자, 그들이 보는 것을 뭐 하는 경향이 있다? follow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를 열심히 외웠죠. 뭐를 외웠습니까? have a tendency to 외운 거죠. tend to 대신에. 자, 잘 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지금 수일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어와 동사의 수가, 단복수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young child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have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young child has나 또는 얘를 young children이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가 저기 뭔가 주어를 쓸 때 뭐 특별한 동명사 주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주어는 대부분 이제 명사들을 쓸 때는 뭘로 쓰는 게 맞아요? 복수로 쓰는 게 맞죠. 여러분들 라이팅 쓸 때 사람들이라고 쓰면 그 누구도 뭐라고 안 써요. person이라고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대부분 뭐라고 써요? people 아니면 we, humans 이렇게 쓰잖아요. humans도 안 쓰지. huma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people, we 이렇게 쓰는데 person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children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굳이 child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고 student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특정적인 어떤 한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실수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시키는 거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거 계속 틀리면서 점수 잘 나오길 바란다?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안 틀리는 학생도 있지만 거의 하나 이상은 다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여야 되겠죠. 수일치.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Having overseas degrees are very helpful for new graduates. 졸업생들한테 굉장히 very useful, helpful 하대요. 이 단어를 외운 거죠. 그리고 overseas degrees도 외웠는데 정작 뭐가 틀렸습니까?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가 틀린 거죠. 여긴 주어가 having이니까 뭘로 쓰인 거예요? 동명사잖아요. 자, 동명사는 주어가 절대 동사가 절대 복수가 될 수 없는 거죠. ing이기 때문에. 자,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having overseas degrees is 아마 여기다 are를 쓴 게 여기 복수로 이제 degrees가 있으니까 그래서 are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실수 첫 번째 수일치.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overseas degrees라던가 뭐 new graduates 뭐 졸업생 아니면 뭐 취업 준비생 이런 단어를 외웠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겠느냐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하는 실수보다 수일치 단수 복수 잘못 쓰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틀려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동사 실수들이죠. 동사 실수는요. 오늘 밤새도록 그 정도는 좀 오바고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은 동사 실수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children are suffer from heavy workload at school. 이때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뭐를 지워야 할지. 예.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뭐를 말하고 싶었는지가 참 궁금한데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are suffer from heavy workload.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운 거죠. 이제 학교에서 힘든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는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동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2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동사가 2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지워줘야 되겠죠? 뭐를 지울까요? 그렇죠? 이렇게 children suffer fro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children are라고 나는 굳이 꼭 are를 써야겠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are suffering을 쓰세요. 제발 suffered는 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체의 동사의 의미가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re suffering이라고 쓰시던가 이렇게 수동태 동사 2개씩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many problems are occurred in urban areas. 자,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in urban areas, 도시에서. 자, 잘 썼는데 수일치도 맞았어요. many problems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are occurred. 근데 뭐가 틀렸어요? 또 수동태? 뭐가 틀렸을까요? 응? 자동사. 뭐가? 이 occur라는 동사는요. 어떤 의미죠? happen. 그 다음에 발생하다라는 말로 take place라고 말하는 동사잖아요. 이게 이제 위치하다, 자리하다가 아니라 나타나다라는 동사, 발생하다라는 동사. 자동사란 말이에요. 자동사들은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자주 하는 실수하는 동사 이거 말고 occur 같은 의미로 얘 쓰이는 동사 말고 또 뭐 있습니까? remain이란 동사도 마찬가지죠. 얘도 수동태가 안 돼요. be remained 이렇게 쓸 수 없는 동사인데 우리가 자꾸 또 이거를 계속 유지되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또 수동태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런 것도 잘못된 동사들이 되겠어요. many problems가 이게 뭐야? 이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럼 occurred가 아니라 occurring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r을 빼고 occurred라고 쓰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부탁하는데 occur를 이렇게 수동으로 안 썼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첨삭이 진짜 반이 줄어들어요. 정말.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이 고쳐도 첨삭이 반은 줄어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요. 진짜 뭐가 힘드나 하면 고치라고 얘기를 첨삭을 했는데 그리고 또 받았는데 또 틀린 경우들 있죠. 그래서 또 고쳤는데 또 틀리고 이러면 해보자는 거야. 막 이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이 올라요. 나중에는 정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 외에 또 많이 틀리는 동사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The government 정부가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having 뭐 이렇게 뭔가 뭘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동사가 뭐예요 이게?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동사가 없죠 지금 여기에. 예. 동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뭐가 is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has라고 해서 써야 될 텐데 동사가 없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썼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실수로 좀 애교로 봐주지 않을까. 절대 안 되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거는 문장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거는 감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사 실수.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는 동사 실수는 크게 뭐죠? 지금처럼 뭐 자동사, 타동사 구분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동태 구분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동사가 많거나 아니면 동사가 없거나 요 오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 틀리면 좋겠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품사 실수. 얘도 너무 힘들어요. 자, people can experience of a lot of foreign cultures. 사람들은 많은 외국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네? of a lot? of가 두 개 보여서 마음에 안 드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되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experience라는 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쓸 수 없는 동사예요. 그게 이제 자동사들이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으로 명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experience하고 of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다 할 때 look이라고 안 쓰죠. 걔는 자동사잖아요. 보려면 뭐를 붙여야 돼요? look at. 그래야지 목적으로 명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자동사들은. 근데 얘는 지금 experience of인데 타동사인데 여기 자동사처럼 전치사를 붙였기 때문에 실수예요.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experience of인데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전치사 붙였으니까 감점 전치사 실수 때문에 감점을 1점만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이기재 민호가 그래서 외국에 있다 금방 와가지고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느낍니까? 타동사에 전치사를 붙였네가 아니라 뭐라고 봐요? 동사가 없네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 experience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명사로 쓰인 거잖아. of로 써가지고. 그러면 can 다음에 이거 분명히 experience를 얻는다. gain이나 obtain이라는 동사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동사를 빼먹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감점 2점 줘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동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자동사 타동사의 실수가 아니라 품사 오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품사 오류. 품사 오류가 또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Developing of medicine help people to live longer. 의료의 어떠한 이러한 발전들이 뭡니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to live longer,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여기도 뭐가 틀렸을까요? of랑 help. 그쵸? help에는 당연히 이제 뭐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s가 붙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왜 of가 들어가면 안 되죠? developing은 품사가 지금 뭐예요? 발전하는이라고 할 수 있는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발전시키기라고 말할 수 있는 동명사잖아요. of를 쓴다라는 건 앞뒤가 뭘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원래 development를 써야 되죠. development를 써야지 맞는 건데 developing of를 써서 이거는 품사의 실수인 거죠.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바꾸려면 development라고 쓰던가 또는 developing medicine이라고 써서 동명사로 써주던가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이 ing 붙어있는 of 이거 엄청 또 많이 틀려요. 제가 이거 진짜 막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이거 막 찾아가지고 저도 막 분에 차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첨삭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보이고 이러면 저도 진짜 제가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 이제 첨삭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보이면 진짜 욱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요 첨삭을 잠깐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안 좋은 말이 계속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첨삭을 잠깐 놓고 냉수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다시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실수들, 근데 뭐 사소한 실수인데 제가 지금 오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이거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많이 쓰잖아요. using, 사용하는 거. using of. 아, 이거 미치겠어요 진짜. using of 때문에. using of the 인터넷.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써야 돼요? 더 use of라고 쓰던가 아니면 using the 인터넷에서 동명사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틀렸죠.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using of? 네, 좀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ing에는 of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understanding ing 붙었는데 of가 붙었대요. 저는 따지는 거예요. 얘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얘는 맞았죠. 왜? understanding은 명사가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잖아요. 뭐뭐에 대한 이해. understandment 이렇게 안 쓰잖아요. understanding. 그럼 무조건 ing of가 안 붙는다가 아니라 명사일 때 of를 붙인다. 동명사일 때는 이렇게 of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development를 쓰던가 그걸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품사 실수 하나 받고 또 실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접속사 실수. 접속사 실수 보시면 the government can raise funds for welfare programs. 복지에 필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위해서 정부가 raise fund 한대요. 이런 단어 외웠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한대요. people can live better lives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썼는데 두 개의 문장 이거는요 대소문자 구분 아니면은 뭐 마침표 정확하게 못 찍은 이유도 있겠지만 요거는 내용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둘 다 뭐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1번에다 쓴다 그러면 내용상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 Government가 raise fund for welfare programs. People can live better lives. 1번에 쓴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정부가 이러한 펀드를 충분히 기금을 마련을 한다면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if라고 쓰던가 또는 뭐뭐 하면서 as라고 쓰던가 이렇게 해서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시켜줘야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면 중간에 접속사 하나는 꼭 나와야 되잖아요. 문장이 세 개면 접속사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2번에다가 접속사를 썼다면 The government 이렇게 냅두고 2번에다 The government can raise fund for welfare programs.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쓰면 돼요? So that 하고 people can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So that can 구문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논리적인 또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속사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겠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세요. Since many cars are running on the roads. 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en people want to use their cars. 사람들이 원할 때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도로상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because의 의미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냥 뭡니까?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장이 두 개 있을 경우에 접속사가 하나고 문장이 두 개, 문장이 세 개, 접속사 두 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접속사. 동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실수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쓰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nowaday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day 뭐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 잘못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 끝났는데 마침표 정확하게 안 찍고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진짜 이런 거 다 보거든 첨삭할 때. 여기 이거 뭐 마침표 없어요? 그러면 잘 보면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컴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 마침표를 안 쓰면은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거죠. 문장이 끝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컴마는 좀 괜찮아요. 컴마는
컴마는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 읽는 사람한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원래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컴마를 찍은 거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건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닌데 이 컴마가 아니라 이 피리어드 마침표는 좀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실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주체 문제. 주체 문제 제가 문장을 하나 갖고 왔는지 두 개 갖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주체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 행동의 주체가 맞는지를 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parents can give their children a lot of stress by studying hard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나요? 엄마들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엄청 스트레스 줬잖아요. 공부하라고. 저는 원래 공부하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는데 진짜 좀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막 잔소리 엄청 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냥 뭐 성인인데 알아서 해야죠. 그죠? 성인인데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기는 한데 이거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대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이거? 바이가 애매해요. 어떻게 애매해요? 앤서가 지금 애매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바이. 그렇죠. 지금 바이 ing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 ing 나오는 거는 뭐뭐 함으로써란 얘기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맞겠어요. 그죠? 근데 이 행동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문법적인 용법으로 봤을 때에는 행동의 주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이 ing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끔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바꾸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죠? 바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죠. Forcing them 뭐 하도록 to study hard 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Forcing them to study hard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 문장이 내용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첨삭을 이렇게 쓰죠. 주체. 그래서 저 사람 뭐 자꾸 주체 이러니까 뭐 좌파 아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단어를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주체 맞죠? 이 방향이 이 주체가 이 글의 행동의 주체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의 문제예요. 문법의 실수가 아니라 문법은 맞았잖아요. 논리의 문제죠. 근데 이런 논리의 실수가 왜 위험하나 하면은 이제 내용을 전체를 다 흐트러 버려요. 그냥 단순한 문법 실수는 그냥 실수인데 이 두 번째 거 보세요. The internet has been replaced by letters gradually. 인터넷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터넷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대체가 되고 있어요? 대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알겠지만 이거만 봐도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나면 내용적으로 이거 반대로 쓰인 거죠. 인터넷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요 소름 끼치는 실수예요. 만약에 글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계속 바뀌어요? 주체하고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경찰이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이 경찰이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에세이의 논리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실수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어떤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죠? 수동태 나올 때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5.5반, 뭐 6.0반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처음에 방향 잡을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수동태 구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태. 처음에는 수동태 구문을. 그래서 수동태 구문을 처음에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논리가 깨져가지고 수습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동태 못 쓰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고득점을 받고 하려면 수동태 구문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글의 주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 혼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들이 뭐 이제 수동태 구문은 수동태 구문은 좀 정확하게 수동태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여러분이 동사를 정확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동태 구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접속사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접속사를 한다라는 건 또 뭐냐 하면 관계사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관계사, 그죠? 관계사. 이것만 안 틀려도 여러분 그 라이팅 쓸 때 문법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죠. 뭐 우리 라이팅 쓸 때 뭐 도치 쓰려고 계속 노력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not only but also 엄청 쓰지 여러분 라이팅 쓸 때. 근데 그 다 틀리는 거 아세요? not only but also 쓰면 그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막 쓰고 있어요. 어디서 좀 가르쳐 줬나 봐요. 더 비교급 막 쓰고 있어요. 그거 다 도치 일어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쓰려면.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그제민들도 이거 원어민 친구들도 보면은 틀렸다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표현이 멋있어서 그러지 말고요. 쉬운 단어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제 자주 하는 실수들 말고 이제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 없는 주장들의 합창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게 이제 에세이 쓰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형태의 그 문단이에요. 오류가 보이는 문단 예시. 여러분 체육이 뭐예요? 체육?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체육을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육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몸을 튼튼하게 해줘 체육이. 그럼 엄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엄마도 음식 잘 먹여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체육의 장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 아침부터,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시험장 가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뭔가 빨리 만들어내야 되세요.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다 맞다고 해줄게요. 운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맞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운동의 원리를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카테고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반은 운동이지만 반은 뭐에 있는 거예요? 운동이지만 체육이라는 게 반은 운동이지만 반은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를 뽑을 때 배경이 보이죠. 거기에 엄마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원리를 배우죠. 그래서 아마 체육이라 해서 운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에듀케이션이니까. 좋은 시도긴 한데. 자, 그다음에 또 체육을 하면 애들이 체육이 필요해요? 학교에? 공부 시켜야죠. 수학, 영어 시켜야지 무슨 체육을 시켜야 애들. 네? 체육을 통해서 협동심을 같이 이제 단체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협동심을 키울 수 있고. 협동심을 키워서 뭐에 좋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협동을 할 수 있나요? 협동심을 키워서.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지금 주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운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협동심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즈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리즈닝.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장점들을 나열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진다. 이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집중력이 좋아진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세 번째가 정부의 국민 보건 의료 예산이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따로 불러서 물어봤죠. 근데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 문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hysical Education. 자, 여러분들 화면 보셔야 돼요. Physical Education P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Physical Education이라고 쓰고 줄여서 쓰려면 PE라고 쓰셔야 돼요. PE at school has many advantages.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자세가 어떤 자세죠? 내가 지금 나열할 테니까 잘 읽어. 빼놓지 말고 잘 읽어. 이 얘기죠. Many advantages래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Firstly, in addition, 그 다음에 lastly예요. 자, 나열 형태의 여러분들이 이 그 본문을 쓴 건데
우선 내용을 보고 이 문단의 문제점을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장점 뭐라고 썼냐면 It makes students healthy. Make something 형용사 잘 썼어요. make란 동사는 something, someone이 형용사니까 makes students healthy because they can play sports.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in addition, students can concentrate on their studying.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on, concentrate on 잘 썼어요. 좋은 동사. concentrate on their studying. because 이유를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나, reason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because they are active.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죠? 마음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세 번째, the government can 갑자기 학교에서 정부로 튀어갔습니다. The government can save money.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since 자 지금 다 이 사람 열심히 뭐를 썼어요? reasoning이라고 한 거잖아요. since they do not have to pay for medical treatment for people.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저기 영어는 이렇게 쓴 거죠. 치료에 대한 사람들 치료에 대한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온 다음에 와가지고 주제가 뭐가 나왔는데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막 얘기해 주잖아요.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분명히 이랬거든요. 와가지고 국민 보건 의료 비용이 감소를 해요 하고서는 do not have to pay for medical treatment for people이라고 이렇게 쓴 거죠. medical expenses나 아니면 medical budget 뭐 이런 거 health budget, public health에 대한 버젯이 감소시킨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잖아요.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영어는 따로 이렇게 적은 거죠. 우선 이 문단이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주장들만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점수가 정체가 5.5에 돼 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나열형 형태의 본문을 엄청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냥 나열하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요 뭐냐면 지식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지식 자랑. 이게 많이 있다라는 걸 나열하는 건데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에세이가 아닌 거죠. 이거 무슨 논문도 아니고 이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포팅을 하나씩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해줄 수 있다. 좋다.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좋아요. 왜 그럴까요? 리즈닝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운동하는 걸 배워서 그래서 건강해진다. 물론 운동하는 걸 배워서 건강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은요 크게 변화가 없는 리즈닝이 없는 그냥 똑같은 말로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흰말 엉덩이 백말 웅덩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자 요즘 아이들이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앉아서 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적어도 학교에서 체육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해진 체력들을 조금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체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애들이 체육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 뭐 학문적인 그런 원칙 이런 거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왜 체육이 필요한지를 나의 생각, 이그젬플, 나의 경험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다 운동을 안 하니까 공부하느라고 수학 영어 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있고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니 이거라도 시키면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건강 수준을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집중력이 좋아진다? 공부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이거 뭔가 학문에 어딘가 이제 나왔나 봐요. 연구 자료에. 그죠? 자,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몸에 계속 다이나믹하게 뭔가 운동들을 하다 보면 브레인 액티비티도 좋아지고 뭔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기억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뭐 체력적으로 이제 좀 튼튼하니까 뭔가 이렇게 킵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정부의 국민보건 의료 예산이 감소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썼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건강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계속 뭐 하겠어요? 건강도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은 그 건강해지니까 병원도 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해,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의료보험료가 좀 덜 들어갈 거란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료 다 대주고 있잖아요. 이빨 그 스케일링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다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설명을 다 안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쫙 썼어요. 그러면 에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500자짜리가 나오겠죠. 1500자짜리 에세이가 나올 거예요, 진짜. 그걸 다 쓰려 그러면. 그래서 이 나열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로 디벨로프를 해야 돼요. 아까 세 가지가 떠올랐잖아요. 세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써서 걔를 디벨로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에세이를 쓸 때 여러분들이 막 이그젠플 나열형으로 막 쓰면 제가 그러자 하나만 집중을 하라는 게 보세요. 자, physical education 아까 그래서 5.5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자, 근데 6.0으로 바꿔볼게요. Physical education at school helps students to maintain basic level of health.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아요? maintain.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서포팅을 하는 거죠. 왜 basic level of health냐? Children today tend to lack time to do exercise or play outdoor activities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busy school curriculums, extracurricular activities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지금 이게 교육에 관련된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So their health가 어떻게 됩니까? Gets worse gradually.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schools,가 뭐 하는 거예요? Enhance physical education. 체육을 좀 강화를 한다면 the school children can 뭐 할 수 있다? Play sports or exercises. 운동을 할 수 있어요. While they are staying at school. 학교에 남아 있는 동안에 뭔가 운동을 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as a result 어떻게 된다? They will be able to keep themselves fit. 건강해진다. Maintain basic level of health. 이 부분을 뭐 한 거예요? 똑같이 다른 단어로 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충분히 서포팅도 되고 뭐가 돼요? 그 이그젠플도 주고 해서 나의 주장이 하나가 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여러 개 나열을 해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를 디벨로프를 잘해서 걔를 충분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나열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베이직 레벨 오브 헬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모든 문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토픽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토픽은 하나예요.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문단 안에 아이디어가 두 개씩 아까처럼 many advantages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many advantages가 갖고 있다라는 걸 토픽으로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쿨 커리큘럼스 때문에 바쁜지 그거에 대한 서치에서 나열. 그 다음에 어떠한 뭡니까 스포츠나 엑서사이즈를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걔네들에 대한 이그젠플 나열. 그거에 대한 나열이 가능한 거지 아이디어 토픽 센텐스를 이그젠플로 나열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뭡니까 그 5.5 점수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할 때도 아셨죠?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디벨로프하는 그래서 리저닝을 하고 하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우리 그 데이 1부터 들어갈 건데 우리 그 5일 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목차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가 뭐가 있냐면요.
이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이 urban environment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OT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사이에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채워넣는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조금 단어보다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주제로 얼반 인바이러먼트로 갖고 왔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뭐 스쿨 시스템 뭐 그다음에 더 미디어 이럴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고급스러운 단어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얼반 인바이러먼트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한 그 훈련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개로 진행이 될 테니까 5일 동안 빠지지 말고요. 빠지지 말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많은 단어 이런 것들을 익히는 그 목적 이상으로 저는 글을 쓸 때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쓰려고 하는 그 습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바로 6으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예,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은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